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노후 복지 정책을 연구해온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던 거 이제 안 깎인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줄어들던 거 바뀐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기초연금 감액제도 변화의 모든 것을 여러분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유리한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실전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 조금이라도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로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복지 정보는 뉴스 한 줄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독을 해두셔야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거급여 같은 복지 제도가 바뀔 때마다 정확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정부가 갑자기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너무 불합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매달 45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납부하신 결과였죠.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니까 기초연금은 절반만 드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33만 원씩 받는데 순자 할머니는 16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성실하게 연금 낸 게 오히려 손해가 된 거죠. 그럼 나는 평생 연금 낸 게 바보였네? 라며 억울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70세인데도 건강하셔서 경비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80만 원 버세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했더니 소득이 있으시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으세요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놀고 계시는데 기초연금 33만 원 다 받고 열심히 일하는 철수 할아버지는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일 안 하고 집에서 놀아야 연금을 받는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억울한 건 재산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산 시골 땅이 있는데 팔리지도 않고 소득도 전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으로 환산돼서 기초연금이 깎였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재산 때문에 생활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차라리 그 땅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연금을 제대로 받고 싶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뭘 만들어냈을까요? 일하면 손해, 연금 내면 손해, 재산 있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리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제도가 사람들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정부도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정확히 뭐가 바뀐 걸까요? 핵심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당신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너무 빡빡하게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못 쓰는 돈까지 다 소득으로 쳐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땅이 1억 원어치 있으면 당신은 1억으로 이자 받을 수 있으니까 매달 30만 원 소득이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땅에서 한 푼도 못 벌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는 이런 비현실적인 계산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돈이 되는 재산만 소득으로 봅니다. 두 번째,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점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소득이 생겨도 바로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소득이 생겨도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과속단속처럼 예전에는 시속 101km만 돼도 바로 딱지를 뗐다면 이제는 110km까지는 봐준다는 거죠. 세 번째, 감액되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10만원 늘면 기초연금이 7만원씩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는 소득이 10만원 늘어도 기초연금은 3만원 정도만 줄어듭니다. 그래도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50만원만 넘어도 기초연금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이 70만원까지는 기초연금 감액이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떡 하나 더 먹으면 밥 2그릇 뺀다는 식이었어요. 이제는 떡 2~3개는 먹어도 되고 그 이상 먹어도 밥을 반 그릇만 뺀다로 바뀐 겁니다. 훨씬 합리적이죠. 물론 이게 이제 무조건 다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감액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확실히 유리해진 겁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혜택을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특히 국민연금을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예전에는 이 구간에서 기초연금이 확 깎였는데 이제는 거의 그대로 받거나 조금만 깎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50만원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6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작은 돈 아니죠? 두 번째, 일하시는 시니어분들. 경비, 청소, 식당 보조, 택배 같은 일을 하시면서 월 100만원 이하로 버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아주 조금만 받았는데 이제는 일정 금액까지는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 손해가 아니라 일하면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들. 은행 이자나 배당금 같은 게 연간 400만원 이하로 있는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예금이 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줄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 금융소득은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이자 받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부도 이제 그걸 인정한 겁니다. 네 번째, 부부가 함께 연금 받으시는 경우. 예전에는 부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다 보니 둘 다 깎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부부 계산 방식도 조금 완화돼서 두 분 모두 예전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변화가 크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다 받고 계신 분들은 이번 변화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혜택의 바깥에 계시거나 안쪽에 계시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면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거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예전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준이 바뀌었으니 결과도 바뀝니다. 특히 2~3년 전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웃긴 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돈 많으니까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막상 계산해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나는 당연히 받겠지 하셨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이론은 이제 그만하고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경우를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경우 1. 국민연금 50만원 받는 이정희 할머니. 예전 기준 기초연금 16만원 받음 절반 감액. 새 기준 기초연금 28만원 받음 감액 완화. 차이 매월 12만원 증가 1년이면 144만원.
정희 할머니는 이 소식 듣고 아이고 이제 손주들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겠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매월 12만 원이면 작은 돈 같지만 한 달 전기세 내고 휴대폰 요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던 분께는 정말 큰 돈입니다. 경우 이 경비 일하는 최영수 할아버지 근로소득 월 90만 원, 예전 기준 기초연금 영원 전액 탈락, 새 기준 기초연금 15만 원 받음, 차이 매월 15만 원 신규 발생, 1년이면 180만 원. 영수 할아버지는 일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할 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1에서 90만 원, 기초연금 15만 원 합쳐서 105만 원입니다. 예전엔 90만 원이 전부였는데 말이죠. 경우 삼부부가 함께 연금 받는 김철 허박순덕 부부, 남편 국민연금 60만 원, 아내 국민연금 30만 원, 예전 기준 두 분 합쳐서 기초연금 20만 원 부부 감액 소득 감액, 새 기준 두 분 합쳐서 기초연금 42만 원, 차이 매월 22만 원 증가, 1년이면 264만 원. 철호순덕 부부는 이 돈으로 1년에 한 번씩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여행 한 번 가려고 하신답니다. 젊었을 때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네라고 하시더군요. 경우 사예금 좀 있는 장미숙 할머니, 예금 8천만 원 연이자 약 200만 원, 예전 기준 기초연금 10만 원만 받음 큰 폭 감액, 새 기준 기초연금 25만 원 받음, 차이 매월 15만 원 증가, 1년이면 180만 원. 미숙 할머니는 평생 아껴서 모은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게 억울했는데 이제야 좀 공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예시이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금 아쉽게 깎이던 분들이 이번에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거죠. 계산이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가서 기초연금 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주세요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다 계산해 줍니다. 중요한 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오해 1. 감액이 완전히 없어졌다. 아닙니다. 감액이 완화된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소득이 정말 많으시면 여전히 감액됩니다. 다만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속도가 느려진 거죠. 뉴스 제목만 보고 이제 무조건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실망하십니다. 오해 2. 자동으로 올라온다. 일부는 자동 반영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절대 자동으로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려주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복지는 아는 사람만 챙겨갑니다. 오해 3.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안 됩니다. 새 기준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 받는 거지 작년 거를 소급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늦으면 그 한 달치는 영영 못 받습니다. 오해 4. 국민연금하고 상관없다? 엄청 상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계산할 때 서로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냐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이번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1. 서류 준비 철저히. 신청할 때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등이요. 서류가 부족하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전화로 뭐가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세요. 주의사항 2. 배우자 소득도 함께 봅니다. 본인만 소득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일하거나 연금 받으면 그것도 함께 계산됩니다. 부부는 한 가구니까요. 이 부분 모르고 신청했다가 왜 안 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의사항 3. 재산 처분 타이밍. 그럼 재산을 미리 처분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조심하세요.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면 오히려 증여세나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칫하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옮기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4. 다른 복지와의 연계. 기초연금이 늘어나면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 사기입니다. 기초연금 더 받게 해준다며 수수료 요구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무료입니다. 절대 돈 내지 마세요. 복지 상담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개인한테 돈 주고 상담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KR에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이렇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연금 받을 계좌, 배우자, 신분증 부부인 경우, 소득재산 관련 서류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조회 가능. 요즘은 행정망으로 조회되는 게 많아서 서류가 예전보다 간단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건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3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직접 가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한테 기초연금 세 기준으로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서류 검토하고 바로 접수해 줍니다.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온라인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 가는 게 더 편합니다. 꿀팁 하나 드리면 주민센터는 오전보다 오후가 덜 붐빕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사람이 많으니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가시면 기다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4단계 심사 기다리기. 신청하면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에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회하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추가 서류 요청하면 빨리 제출하세요. 서류 늦게 내면 그만큼 심사도 늦어집니다. 5단계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축하합니다. 기초연금 승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자 오면 성공입니다. 금액도 함께 나옵니다. 만약 탈락했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주민센터에 다시 가세요. 실제로 계산 오류로 다시 승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단계 정기적으로 확인. 기초연금은 1년에 한 번씩 재심사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자동으로 조정되기도 하고 본인이 신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주민센터에 가서 제 기초연금 잘 나오고 있나요? 라고 확인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이미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이번 기준 변화로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옛날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 달 늦으면 그 한 달치 30만 원이 날아갑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는 즉시 전화라도 하세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생각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나라 세우고 이 사회를 만드는데 땀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년에는 몇만 원 때문에
걱정하고 연금 깎일까봐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번 기초연금 제도 변화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맞습니다. 벌면 손해가 아니라 벌어도 보장은 받는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받아야 할 돈입니다. 누가 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평생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신 대가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부끄러울 것도 미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냥 일단 신청해 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매달 몇십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신청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망설이는 시간에 주민센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세요.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할머니, 이거 우리한테 해당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주거급여 등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이런 경우인데 해당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해요. 뭐든 좋습니다. 최대한 답변 드리고 많이 나온 질문은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지는 아는 사람이 챙겨갑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한 발짝 앞서가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